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랬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좀 때가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마지막 딱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게 좀 그러네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고 보시는 게 코스닥인데 둘 다 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헝다그룹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헝다가 디폴트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젠 뭐 헝다그룹 디폴트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중국 정부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중국이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썼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현재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남아공에서는 확진자가 6배 이상 오미크론이요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아직까지 오미크론 사망자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는 감기 정도 수준이라는데 일단 안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당분간 헝다 그리고 오미크론 이슈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 확실히 순환매가 정말 빨라요. 지난주에는 IT차, 그러니까 전차 내지는 요쪽 NFT, 게임, 메타버스 요쪽 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전차 가면은 여기 NFT 뭐 게임 여기가 쉬고 또 NFT 게임, 메타버스 여기가 가면 이제 전차가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확실히 좀 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글쎄요 뭐 전차가 좀 좋았다라고 보긴 그런데 일단 여기 sek터가 보시면 자율주행차거든요. 근데 그 올해 화두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보시면 그래도 가장 핫했던 게 친환경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필두를 한 여기 친환경차가 대세였다면 뭐 물론 수소 전지도 있긴 있었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애플카도 있고 하니까 자율주행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 뭐 차량 경량화 그리고 차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든데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빠른 감이 없잖아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글쎄 뭐 내년에 여기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장이 대변혁이 일어나는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아직은 조금 평가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주요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 장 끝나고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베트남 보건부 일주일 내에 나노코박스 라이센스 회의 개최를 한다. 그래서 긴급 승인이 다음 주에 판가름 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오늘 뚜껑을 보니까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판가름이 이번 주에 판가름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은 오늘은 그런 소식이 없는 거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좀 LB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결국은 방점을 찍어야죠. 뭐 초읽기 조만간 곧 베트남도 긴급 상황 이제는 할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 베트남 보건당국 최종 결정 요 소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나온 소식인데요. 허가 검토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 그리고 베트남 당국은 현재 사상 최고치 확진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방역의 핵심은 백신이죠. 그래서 부스터샷 청소년 접종권에 대한 것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승인 관련해서 총리는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베트남산 백신 생산, 행정 절차 문제는 더 이상 없다. 코로나 방역의 핵심은 백신이다. 그래서 밑에서 다 준비가 된다면 최종 승인권자 총리 나는 언제든지 서명할 것이다. 빨리 갖고 와라 라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가 사실 뭐 나노코박스 지겹게 했습니다. 올 내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때는 익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최종 한방 마지막 방점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 찍어주고 있어서 뭐 주가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마지막 베트남 보건당국의 최종 결정을 현재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때는 뭐 거의 무르익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백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실 시장에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장 백신이 승인되면 또 LB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권이 있으니까 나노코박스요.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빠르게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코박스랑 또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만도 갖다 내도 빠른 매출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또 생각해보면 사실 LB는 위드 코로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백신부터. 그리고 사실 백신도 지금 뭐 우리는 포커스를 나노코박스에 맞추고 있는데, 나노코박스도 있고 지트리건으로 발레바도 있죠. 물론 발레바는 일단 MOU 수준입니다. 물론 나노코박스도 일단 MOU 수준이긴 한데, 사실 11월 달에 정식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최종 계약은 안 했지만서도 거의 될 걸로 보여지고는 있고요. 발레바 같은 경우도 MOU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한국 판권은 일단 발레바 한국 판권은 지트리가 갖고 올 걸로 예상되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셨지만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 판권까지도 확대서도 될 거는 같아요. 어디까지나 기대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백신도 있고요, 뭐 유통도 GT가 있고요, 그리고 부수 사업까지 뭐 주사기도 있고 체진단 키트도 있고 알코올과 관련된 부속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주 타겟은 이제 백신, 특히 나노코박스에 맞춘 건데, 사실 LB 주력은 리보 아니냐, 리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나노코박스는 보너스로 좀 생각을 하자라는 분도 많이 계세요. 맞는 말이죠. 리보를 떼고 LB를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회사 방침은 완료형으로 성과를 내겠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NDA 신청 시기, 그리고 선양 남성암, 그리고 간암 1차 탑라인 발표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최근만 놓고 보면 좀 조용하고요. 또 이민용익 ITI 1000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중간 임상 발표 외에는 사실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그나마 회사 계획을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이런 소식인데, 이 당시 때 소식을 좀 살펴봐도 이민요믹은 올해 안에 환자 투여를 마치고 추적 관찰 과정을 거쳐 3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임상 2상 결과에 따라서는 FDA에 이제 패스트트랙도 신청, 그러니까 정확히는 혁신 신약 제도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겠죠. 여기 정도 수준 말고는 최근에 사실 나온 게 없어요. 이민요믹에 관한 소식은요. 그래서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백신에 집중한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오늘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요, 간암 2차 치료제로요, 중국 의료보험에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보는 경구용이기 때문에 복용의 편의성이 장점이죠. 그래서 중국 매출이 이 편의성도 있고 의료보험에도 편입이 됐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좀 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 항서 로얄티 같은 경우는 원래 항서가 이제 아파티닙이요, 리보세라닙니다. 뭐 아파티닙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니까 중국에서 리보세라닙 팔고 거기에 대한 일정 로얄티를 원래 폴첸 박사한테 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항서가 폴첸 박사한테 주는 로얄티를 LB가 갖고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항서가 폴첸 박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LB한테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구용이고 2차 치료제로 의료보험까지 편입이 됐으니까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LB한테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오늘 논평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순위 8위죠. 글로벌 랭킹 8위 항서제약에서 작년 12월 말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승인이 났고 거의 1년 만에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단 간암 환자가 많은데 투약도 간편하고 효과도 좋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다. 그래서 이런 이점 때문에 좀 더 매출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B가 항서로부터 수령하게 될 로열티 수익은 위암도 있겠고요. 거기다가 요거 이번에 간암까지 합쳐지니까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걸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약 한 5년간은 코로나가 더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FA 합병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FA 측에 영업이익이 약 500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 이번에 항서로부터 약 200억 정도 들어온다면 내년 영업이익은 약 700억 원대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내년에 아필리아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리보세라니 위암 말기로 판매가 되니까
그것도 좋게 되지 않겠냐. 물론 일단 위안 말기이다 보니까 시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적응증 확대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여기에 좀만 더 살을 붙인다면, 좀 더 긍정적인 걸 더 붙인다면 백신 판매도 있겠죠. 그래서 코박스에만 들어가도 꽤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ITI 1000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교모세포종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의 성과가 좋다면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곧장 상업화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지금까지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기대감이라는 거죠. AB의 고전적인 약점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중이라고 알려진 리보세라닙 단독 폐암 치료제도 내년이면 중국 시판 허가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은 항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시판 허가를 내는 건 항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보가 이걸 할 건 아니고, 근데 좀 전에도 보셨지만 로얄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판매된 일정 부분의 로얄티는 LB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기대가 된다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이 현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캄렐리주맙 이랑 지금 현재 리보세라닙이랑 병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닙이 단독으로 시판이 됐고,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임상 3상 다음에는 임상 4상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후 관리예요. 약이 판매된 이후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놨는데 시판 후 자료 피드백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에 FDA에서도 NDA 신청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게 요거죠. 예.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게 위안 말기 치료제로 임상 4상 자료가 요 FDA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그리고 중에서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졌고,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리보세라닙, 우리가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건 NDA 신청이 맞고요. 그리고 선양 남성화 임상 2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간암 1차 탑라인이 우리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주가로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LB의 전략으로만 놓고 본다면, 리보로만 놓고 본다면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맞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뭐 밝힌 건 없어요. 완료형으로 밝히겠다라고 한 거 빼놓고는 없는데, 글쎄요,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예, 잘 되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힘들게 이렇게 같이 동행을 잘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LB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길 좀 바래 봅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는 완료형으로 좋은 소식만,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초읽기다, 뭐 총리는 언제든지 선명할 준비가 돼 있다, 뭐 다음 주 내에 뭐 판가름 난다, 뭐 이런 소식, 이런 소식보다는 승인됐다라는 소식, 이런 소식들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